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570도를 맞은 한글날을 기념해 도내에서도 한글의 참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상어와 간판에 외래어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노력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리 그린 한글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펼쳐집니다.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박또박 글을 적어 내려가는 참가자들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막 알아가는 초등학생들입니다. 우리 집 가훈과 좌우명은 서예가의 손에 의해 아름답고 개성적인 서체로 한지 위에 되살아납니다.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문명화되고 세계화되는 일상에서 홀대받고 있는 한글. 완판본의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이라는 전주에서만이라도 우리 글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서체로 쓰인 아름다운 한글 간판이 고풍스러운 한옥과 어우러지고 영어 프랜차이즈들도 한글 옷을 입었습니다.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신조어와 외국어 간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옥하고 한글하고 한글 그 간판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또 외래어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3년 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 지속적인 한글 사랑과 관심이 계속될 때 우리 글의 가치와 자부심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쉬운 연구, 돈이 안 되는 연구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농약이나 종자 같은 필수품은 수입에 내맡겨두면서 과연 어떻게 농생명 산업의 중흥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공단에 있는 한 농약 제조업체. 지난 6월 LG화학이 인수한 국내 농약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160여 종의 살균제와 살충제, 제초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원재료는 거의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5에서 10%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아직 글로벌 회사에서 대부분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통에 담긴 것이 신젠타나 바이엘 같은 해외 글로벌 기업의 원재료. 이런 재료를 섞어 소포장하는 것이 국내 농약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 농약 시장의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처럼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종자 산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 쌀과 보리콩 등 5대 작목만 정부가 생산 공급할 뿐 시장에 내맡긴 품종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불한 로열티만 1,500억 원에 달하지만 농업연구의 핵심 기관인 농진청의 현실 인식은 아니라기만 합니다. 국산 원재 비율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산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정확히. 지금 청장님이 그런 거 아시라는 거예요. 왜? 수입을 대체하고 산업화 가능한 연구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쓰는 농진청이 과연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새만금 MOU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삼성 권오현 부회장은 국토위로 공문을 보내 현재로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전지 등 새만금 2단계 투자가 어렵고 장래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을 땐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삼성이 이같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공산이 커 투자 협약 진실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노선이 부족한 전라선 고속철의 증편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전라선 KTX 노선이 지나는 전주와 남원,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 등 7개 시군은 오는 13일 여수에서 전라선 KTX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시작합니다.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이 하루 128회로 가장 많고
호남선은 65회, 전라선은 20회에 불과하며 운행 간격은 경부선이 15.1분으로 가장 짧고 호남선은 29.6분, 전라선은 96분에 이릅니다.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후 5시 전주 중부교회에서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열고 동북아 공동체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탈출구라며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제 정읍의 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해소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축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휴일이자 한글날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으며 덕유산과 지리산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모집할 도내 유치원과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교사 161명과 유치원 교사 37명, 특수교사 13명 등 지난해보다 34%, 107명이 줄어든 211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일부터 원서를 접수해 1,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24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공공시설 공사 발주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법원 신축공사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등 604억 원의 공공시설 공사가 입찰됐으며 올 들어 3,335억 원의 공사가 누적 발주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역 의무 공사도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해 건설 수준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